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혹시 가요 톱10 본 적 있어요? 가요 톱10이라고 80년대, 90년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1위부터 10위까지 노래를 발표하고 1위를 뭐 5조 하면 가수왕하고 뭐 이런 옛날 순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90년대에는 발라드, 댄스, 트롯이 번갈아 가면서 1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가수왕을 뽑으면 발라드 가수가 1위를 하기도 하고 트롯 가수가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트롯이 한국 가요계 아주 커다란 장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특히 2010년대에는 걸그룹 열풍이 아주 강하게 불고, 그러니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가요계를 완전히 장악했었죠.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이돌이 가요계를 장악하고 트롯은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 1위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벌었겠죠? 어떤 힘이 있었길래 1위를 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가요계를 이렇게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팬덤이에요, 팬덤. 딱 하나. 그렇다면 요즘 신세대 트롯 열풍이 막 불고 있는데 그 힘도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팬덤이. 그게 어디서 확인이 됐냐면 미스 트롯이 크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청률도 잘 나오고 종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왜냐면 오디션 프로그램 잘 된 건 많았으니까.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뭐 예전에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 1위 하면 엄청나게 화제를 양산했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송가인이 1등을 한 다음에 송가인이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뭐 행사도 가고 콘서트도 하고 하는데, 송가인이 그 당시에만 해도 트롯 가수들의 가장 주요 무대는 지방 행사였으니까 송가인이 행사를 다니면 팬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각 지역에 송가인이 무대에 설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송가인 팬클럽이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팬덤이 트롯에서 가능해? 그렇게 탄생한 게 송가인 팬클럽 어게인이에요. 트롯도 팬덤이 된다. 또 하나는 아이돌 팬덤은 대부분 10대, 20대가 중심이었어요. 나중에 뭐 이제 20대 후반, 30대 뭐 누나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연령층이 좀 여성이 많았고 10대, 20대 중심이었는데, 이 트롯 팬덤은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팬덤의 힘이 세졌겠죠. 그래서 TV조선이 이런 걸 믿고 미스트롯에 이어서 미스터 트롯을 했고, 미스터 트롯의 탑7은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 이유는 뭐냐? 탑7에게는 각각에게 모두 강력한 팬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 타 방송사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미스터 트롯 2도 잘 안 되고, 미스 트롯 2도 잘 안 되고 그랬던 이유가 팬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트롯이 좀 어떨까요? 흐름이? 그렇죠. 예전 같지 않죠. 이제 점점 다시 트롯 열풍이 식어가고 뭐 아이돌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그런데 미스터 트롯 7명의 가수 중에 가장 강력한 팬덤이 어디였을까요? 임영웅이 가장 새도 크지만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 지난 한 계속 꾸준히 활동하면서 새를 키워온 거였고, 처음에 딱 미스터 트롯이 끝난 다음에 가장 강력했던 팬덤은 아리스였어요. 바로 김호중의 팬덤이었죠. 김호중 씨의 팬덤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21개월 동안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활동이 애매했어요. 그냥 군복무 중이니까 조용히 응원을 해주고 미리 준비하는 음반이 나오면 음반을 좀 구입해주고. 이제 드디어 김호중 씨가 돌아왔는데, 저는 김호중 씨가 돌아오는 거는 뭐 환영하고 뭐 연예인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고, 공연 열심히 하실 테고 돈도 많이 버실 테고 큰 인기를 누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김호중 한 명이 돌아오는 걸로 지금 식어가는 트롯 열풍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김호중 한 명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문제는 다시 아리스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가장 강력했던 팬덤이 김호중의 소집회제와 함께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하면, 어찌 보면 김호중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겠지만 아리스와 김호중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트롯 열풍을 되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채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과연 우리가 연예정보 채널을 만들면 잘 되겠어? 라고 만들었는데 초반에 가장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리스 회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김호중 씨 관련된 아이템을 다룰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구독자 늘리는 데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전 역시 그 누구보다 김호중 씨의 소집 해제를 기다려왔어요. 왜냐면 다시 아리스 분들이 움직여 주셔야지 트롯 열풍도 살겠지만 우리 채널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누구나 그럴 거예요. 군 입대하는 사람에게 18개월은 절대 끝나지 않을 너무 긴 기간이죠.
근데 전역하고 나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기간이기도 한데 지금 김호중 씨는 지난 21개월이 길었다고 느껴질지 짧았다고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지금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하면 18개월 복무 기간인데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군백기가 3개월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아마 BTS는 군입대하면 18개월일 거예요. 최대한 그 군백기를 줄이는 게 더 목적일 수 있고 뭐 대부분이 또 사회복무요원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여건들이 있고 대부분 다 육군 현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군백기는 3개월이 늘어나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쉬어요. 그러니까 놀려면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소집 해제된 다음에 바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김보중 씨는 뭐 새 앨범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꾸준히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21개월 동안 김보중 씨는 주중 낮에는 열심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퇴근하고 저녁 때 밤에 그리고 주말에는 준비를 했겠죠.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음반이 됐건 공연이 됐건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조금 쉬죠. 연예인들 중에 군 복무 마치고 바로 활동한 연예인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송승헌 씨가 군 복무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 가가지고 팬미팅 했던 걸로 기억해요. 송승헌 씨 같은 경우에는 한참 한류스타로 인기가 많을 때 군복무를 하게 됐고 게다가 군복무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병역비리 비슷한 논란도 있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송승헌 씨도 갔다 와서 활동이 쉬울까 싶었는데 일본 팬들이 너무 열성적인 환호를 보내면서 오히려는 그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정도였으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좀 휴식기를 갖고 활동을 재개하는데 김호중 씨는 얼마나 쉴까요? 딱 이틀 쉬고 2020년 9월 10일 날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작해가지고 2022년 9월 9일 날 끝났고 9월 11일 날 바로 활동을 재개해요. 그래서 6월 11일 날 저녁 8시에 철원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2022년 평화 콘서트 우리 이곳에서라는 무대에서 처음 팬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팬들을 만난다는 얘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수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세요 하면 노래를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다 감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데 김호중 씨는 충분히 그 연습을 꾸준히 해오면서 바로 후대 폐지되면 팬들을 만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9월 9일 날 소집 폐지되면서 그날 또 진풍경이 벌어졌죠. 서초구청에 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보통 아이돌 팬덤이 다 색깔로 구분이 되잖아요. 어느 아이돌은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트롯도 마찬가지여가지고 김호중 씨는 보랏빛이죠. 보라색이어가지고 서초구청 일대가 전부 다 보라색이 됐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열렬한 환호를 보내줘가지고 그때 이제 김호중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다려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복무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느낌들도 많고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당연히 누구나 하는 소집 해제 내지는 그 전역할 때 하는 소감에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던 게 복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앞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 대목에서 제 보기에 가장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선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의 고마움의 환호성이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김호수 열심히 준비한 건 누구 걸까요? 올고지 아리스 회원들 팬들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뭐 준다는데 당연히 환호성을 해야겠죠. 그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바로 이틀 만에 무대에 서고 한 번 이제 무대 선 다음에 쉴 수도 있는데 뭐 벌써 스케줄이 빡빡해요. 11일 날 무대에 선 다음에 19일 날에는 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그 저녁 6시에 드림 콘서트 트롯 공연이 열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림 콘서트는 아이돌 그룹들이 대거 출연하는 방송이라면 이번에는 트롯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드림 콘서트인데 김보중 씨 나오고 송가인, 남진, 서른도, 박군, 나태주, 요요미 등 뭐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보니까 미스터 트롯 탑 6는 출연을 안 해요. 이게 약간 예전부터 그 여러 가지 좀 미묘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아무래도 딱 봐도 김보중 씨 전역하는 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는 행사로 보여지고 뭐 그렇지만 뭐 워낙 이게 TV조선과의 관계, 소속사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만 그 워낙 그 일곱 분이 다 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이제 뭐 다 그
스티브 존슨과 계약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다시 탑6 여러분들과 김호중 함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엔 여하튼 이제 송가인 씨를 비롯한 또 뭐 남진, 소름도 이런 전설적인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됐고 뭐 보면 이제 직접 6월 11일 날 철원을 가실 수도 있고 6월 19일 날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가실 수도 있지만 그 6월 11일 날 열리는 우리 이곳에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 날 저녁 5시 40분에 KBS 1TV에서 방송으로 녹화해가지고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림 콘서트 트롯 같은 경우에는 다날 엔터테인먼트에서 바로 그날 4시간 동안 생중계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현장 가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현장은 뭐 그 좌석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방송이나 유튜브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인 6월 18일 날 음원을 공개해요. 아직 정규 앨범은 아니고 별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음원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틀 만에 무대에 서고 또 이게 지금 9일이니까 거의 9일 만에 새 음원도 발표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 이번에는 음원만 하나 발표하는 거고 정규 앨범도 준비 중인데 또 김호중 씨 정규 앨범이 기대가 되는 게 김호중 씨는 지금 앨범 누적 판매 수가 100만 장을 넘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군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그 첫 정규 앨범 우리가를 발표했고 이게 50만 장 넘게 팔렸고 그 다음에 그해 12월에 더 클래식 앨범이라고 이제 김호중 씨는 성악도 가능하고 트롯도 가능하기 때문에 앨범을 각각 냈었고 그 두 개가 누적해가지고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개 그 우리가와 더 클래식 앨범의 성격을 합쳐놓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번 앨범에는 이제 이탈리아 유명한 그 파페라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노래를 녹음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김호중 씨가 또 이탈리아를 방문할 계획인데 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확한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안드레아 보첼리 측과 좀 협의 중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6월 26일 날 부산에 또 가는데 부산 영화의 전당 그 야외 극장에서 이날은 사실 김호중 씨 공연은 아니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내한 공연을 가져요. 근데 플라시도 도밍고가 자신의 내한 공연에 김호중 씨를 초청한 거죠. 그래서 이날 무대에서 물론 이날은 대부분 그 플라시도 도밍고의 아름다운 성악 공연이 펼쳐지겠지만 그 와중에 김호중 씨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고 하니까 트롯 스타들 요즘 나온 트롯 스타들 대부분 노래를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트롯의 맛만 살리는 게 아니라 트롯뿐만 아니라 발라드라든지 다른 장르의 노래도 모두 잘 소화할 만큼 노래를 잘하는데 김호중 씨는 뭐 당연히 그런 실력은 실력이고 트롯 안드레아 보첼리나 플래시도 도밍고 같은 세계적인 이런 파페라나 성악 가수들과도 협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사실은 단독 콘서트예요. 단콘이라는 표현을 트롯 팬들이 많이 쓰시던데 단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8월 정도, 그러니까 7월 달에 이탈리아 갔다 와서 바로 할 거라는 걸로 좀 알려졌었는데 약간 그보다 늦어져가지고 현재 이제 서울 공연으로 시작이 되는데 서울 공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전국 투어 형식으로 단콘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다른 도시들에 대한 일정은 공개가 안 되는데 곧 공개되겠죠. 당연히 이날 공연도 티켓 판매가 시작되고 뭐 1, 2분 이내에 매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본인이 티켓을 끊는다면 며칠 걸 끊을 것 같아요. 첫날이 가장 의미가 있겠죠. 돌아온 김호중의 첫 공연.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10월 2일 티켓이 가장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월 2일이 김호중 씨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콘서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콘서트장이 김호중 씨의 생일 파티가 되겠죠. 단독 콘서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21개월의 기다림을 해소해 줄 만큼 큰 기쁨이 되겠지만 김호중 생일이면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김호중 씨 역시 본인의 생일날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본인을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라면 9월 30일 첫 공연에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로 가장 마지막 날 공연인 10월 2일 공연에 정말 티켓 구하기 엄청나게 어려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하시면 안 되는데 안표 가격이 가장 높은 게 10월 1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여하튼 뭐 아리스 회원분들은 아리스 회원 아니고도 뭐 그 김호중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은 뭐 김호중 씨만큼이나 긴 시간이었죠. 21개월이. 근데 기다림은 늘 끝이 있고 그 끝을 위해서 김호중 씨가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팬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뭐 김호중 팬 가운데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